안녕하십니까. 대학 입학 후 성공적인 취업 전략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 주제를 보면 목차에서 생각 열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 대학 생활에 대한 신입생 의식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위한 준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에 진학하면 캠퍼스에 낭만이 있을까요? 대학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보다 쉬울까요?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캠퍼스에 낭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작 대학에 입학해서 보니까 낭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낭만보다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보다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고등학교 공부는 정해진 답이 있었던 걸로 같았습니다. 근데 대학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추가로 더 보완되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공부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대학 생활에 대한 신입생 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학과 선택 동기. 많은 학생들이 전공학과 선택에 대한 동기를 물어봤을 때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1위로 나왔고, 두 번째 취업 전망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대한 조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대학 신입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취업과 많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 생활에서의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학업 및 성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활 적응 문제, 그다음 진로 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과 학과를 고려함에 있어 자신의 평소, 관심 분야와 취업 및 진로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고민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2010년도에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도 아마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지식 습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대학 학문은 응용 및 실무 학문입니다. 대학 학문은 고등학교와 다르게 응용 학문과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학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일반적인 어떤 기초 학문들을 다룬다고 본다면 대학교는 응용 학문,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것을 어떤 거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학문과 그 다음에 이걸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움 속에 강의 외에 스스로 학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습득을 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문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스터디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대학에서의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학생 취업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63.4%,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이를 보면 거의 한 6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보더라도 10명 중에 4명은 미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 알림위에서 가져온 출처 자료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4명의 미취업 상태인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또한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6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학생 취업 실태와 관련돼서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대학에 있다가 저희 학교로 좀 왔었는데, 제가 있었던 기존의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학점이 4.5 만점에 거의 한 4.34, 만점에 가깝게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영어와 관련된 자격증, 영어 공부, 그다음에 해외 유학 갔다 온 뭐 연수 6개월에서 1년, 2년, 자격증은 뭐 최소 5개.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영어 공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자격증 취득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과외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관문은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어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비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름대로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그 취업의 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차라리 취업보다는 내가 대학원을 진학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또 내가 뭔가 생각하는 일들이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학은 이렇고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걸까요?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들은 상대를 탐복시킬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구합니다. 즉, 기업 문화와 잘 어우러지는 인재. 기업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직원들 간에 그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직원들 간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사람. 서로 독자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인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착하고 똑똑하고 야망 있는 사람을 또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해야 되고 뭔가 좀 똑부러지게 똑똑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야망 있게 이 회사를 내가 한번 성장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풀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가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인재.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가진 인재. 그 친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시간 약속, 그 다음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재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한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거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학 입학부터 취업 준비라는 건데, 즉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왔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끝이다. 공부는 더 이상 없다. 편안하게 대학에서 대학의 낭만을 즐기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와셨던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취업이라는 관문이 좁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또 다른 관문인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학 입학 시 취업과 인생 목표를 고민하는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내 취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 학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학과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경영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려야 된다면 경영을 배워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취업과 인생 목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거와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이 학과가 내가 선택한 학과가 아니라면 전과를 하셔도 됩니다. 이젠 대학마다 전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과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학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그냥 마냥 놀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할 거면 정말 밤새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보고 밤을 새가면서,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기도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상당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최선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학과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부서에도 하고 있는 어떤 비국가 국가모들이 있습니다. 취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창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반드시 꼭 듣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업 관련 센터에 방문해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정보를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데 그 얻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취업 관련 센터입니다. 거기에 취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접 보는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얻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생각했던 회사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꼭 얻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목표로 생각하는 회사 선정 후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삼성에 들어가겠다. 그럼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설립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고,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경영 방침을 됐고,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등등등.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면접을 본다거나 이력서를 쓸 때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외국어.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외국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어, 영어가 아니면 뭐 일본어, 중국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외국어 하나는 여러분들이 꿰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원하는 자격증도 여러분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대학 다니면서 원하는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자격증 두 가지를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자격증인데 떨어지니까 정말 속된 말로 기분이 엄청 나빠서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3년 만에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과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과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좋은 점이 뭐냐? 이끌어줄 수도 있고,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추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그 교수님하고 영원히 이제 이별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그분이 시간 강사고 우리 학과 교수님이고 탁과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가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자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학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 또한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학점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그 경험이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거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투자하셔서 국내 배낭여행을 많이 떠나십시오. 우리 대부분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취업보다는 알바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알바 먼저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알바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그 번 돈을 가지고 더 큰 배낭여행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작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얻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나만의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대학 입학함과 동시에 이력서를 준비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이력서 말고 인터넷상에서 보면 돌고 있는 어떤 이력서 양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복잡한 이력서 양식을 하나 뽑으십시오.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까지 나오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상에서 이력서 양식을 선정한 다음에 그 이력서를 한번 먼저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력서보다도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이력서 양식이 혹여라도 인터넷상에 존재한다면 미리 다운을 받아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껴질 겁니다. 내가 쓸 곳이 없는 곳이 이렇게 많았나?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무슨 대학교 재학, 이게 끝일 겁니다. 학력사항. 그 외에 경력사항을 쓸 것이 거의 없을 거고, 알바했던 거 뭐 한두 개 정도? 자격증이라 하면은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고, 아마 워드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포기하고 겁먹을 게 아니고 4년 동안 그걸 준비해서 그 빈 공간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력서 보면 이력서가 한 8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8장이 아니더라도 그 빈 공간만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력서 빈 곳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채우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채울 수 있고, 만약에 채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교수님이라든가 선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무슨 경연대회 나가겠다. 그러면 혼자 나가기 어려우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나가도 되고,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어떤 프로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중시하는 항목은 반드시 채우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들은 뭐 채우기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중시하는 어떤 학력사항이거나 경력사항, 외국어사항, 자격증사항, 요 네 가지가 만약에 중시하는 항목이라면 반드시 그 부분은 꼭 채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력서를 다 썼으니 면접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지 취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면접을 위한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이력서 외에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꼼꼼하게 써서 보여주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쥐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성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성된 이력서는 반드시 전문가나 혹은 교수님들한테 검토를 꼭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면접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면접하는 그 과정만 중요하게 보지 말고 면접하기 전, 그다음 면접하는 그 과정, 진행 시에 면접 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면접할 때 들어가서 앉아있는 자세, 그다음 말투, 그다음에 여러분이 면접 볼 때 어떤 외모, 이런 것도 반드시 신경 쓰면서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하시면 면접을 보는데 전혀 떨림도 없고 자연스럽게 면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상식, 그 다음에 지원회사 정보 파악,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든가 시사 경제,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자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접하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화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이 그날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사에서 그런 것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선배의 자문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은 취업을 해왔기 때문에 취업을 통해서 뭔가 살아있는 어떤 그 진실된 자료들을 이 선배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취업할 때 준비했을 때 뭘 준비했는지, 그리고 취업하고 났을 때 회사 문화는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하나의 정보로 가지기 바라시고, 또한 취업 실패 시 회복 방법에 대해서도 전수하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력서를 많이 썼지만 연락 오는 데가 몇 개 없을 수도 있고 면접을 다 봤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한둘발에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한번 공부하고 더 노력하면 더 좋은 회사를 취업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다면 이런 어떤 취업 실패에 대한 회복 방법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한 번의 취업과 성공을 한다면 그 가치는 크지가 않을 것입니다. 큰 가치는 노력과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임해서 반드시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